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중을 크게 버렸어 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G 한국토지주택공사 NCS 실전 봉투 모의고사 1회 수리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LH공사 이제 문제 유형 잠깐 한번 먼저 확인해 보면 이제 피주령 형태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듈형 문제 유형과 그리고 필세팅 문제 유형 두 가지 모두 다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공부 범위는 조금 더 넓게 이제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난이도가 이제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중정도 또는 중하 정도의 문제 유형이라서 문제 풀이를 이제 연습만 조금 하시면 많이 어렵지 않게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 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의고사는 기본기를 또는 유형을 알아가면서 뭐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하는 그런 강의하고 교재는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최종 점검 형태로 보셔야 되는 그런 교재라는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하나하나 섬세하게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풀이가 된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빠르게 문제 푸는 방법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미리 하고 나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문제풀이 시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그렇게 조금 더 빨리 해결했을 때 정답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방법을 한번 강의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회에는 수리 문제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리 18번 문제로 시작하고요. 바로 문제 볼게요. 은행에서는 개인이 환전할 때 매매 기준율 금액에 환전 수수료를 부과해서 환전을 진행을 합니다. 이에 따라 1달러를 현찰로 사려면 1달러의 매매 기준율 원화 금액에 현찰을 살 때 환전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W은행은 다양한 환율 우대 쿠폰을 발행해서 환전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황대리가 이 W은행에서 우대율 70%인 쿠폰을 받아서 환전을 이제 한다고 할 때 현찰로 500달러를 사기 위해 필요한 원화가 얼마인가라고 했죠. 말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뭔가 환전 또 환율, 수수료 나오게 되면 이제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조건을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달러당 환율 정보죠. 물론 이런 개념을 알고 있다면, 알고 있으신 분들은 뭐 아래는 공식 같은 거 필요 없고 위에 내용과 이 숫자만 가지고 바로 식 세우고 답 내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렵다면 이 공식만 잘 보고도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공식 잠깐 볼게요. 각조에 있는 식을 보시면 현찰 살 때 환전 수수료를 구하는 식은 살 때 금액에서 매매 기준율 금액을 빼고 거기다가 1 마이너스 우리 환율 우대율 쿠폰이 있었죠. 그만큼을 곱한 값을 갖고 수수료를 이제 부과를 합니다. 먼저 이대로 한번 구해볼게요. 현찰 살 때니까 지금죠. 여기서는 500달러를 사기 위한 거라고 했었으니까요. 자, 살 때 1217.8원. 여기에요. 마이너스 매매 기준율 금액 1198인 거죠. 여기다가 곱하기 이제 우대율을 넣은 그 값을 이제 곱하기 넣어주셔야 되는데 환율 우대율이 70%짜리 이제 쿠폰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여기다 70%를 이제 넣어주시는 건데요. 앞에는 1이 퍼센트 값이 아니거든요. 퍼센트란 단위를 떼고 들어가려고 하면 100분의 2가 0.7로 넣어야 되겠죠, 0.7로. 그럼 1 마이너스 0.7, 즉 30% 0.3만큼을 곱하게 됩니다. 곱하기 0.4. 이만큼을 구한 것이 현찰 살 때 환전 수수료를 구하는 식인 거예요. 자, 먼저 괄호값 이런 계산 필요하죠. 안 할 수 없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괄호값은 19.8 나오고요. 곱하기 0.3이네요. 0.3. 여러분 곱하기 지금 뭐 어려운 계산 아니긴 하지만 0.3은 30%라고 했었습니다. 요거 뺀 나머지. 그래서 10% 1.98에 3배인 거나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어쨌든 계산 결과 내주시면 여기가 이제 5.94가 되네요. 자, 요 식의 내용들을 이제 계산한 것이 요만큼이 나온 건데 현찰 살 때 환전 수수료를 구한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었죠. 요거 살 때는 1달러의 매매 기준율 원화 금액에 현찰을 살 때 환전 수수료 더한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1달러의 매매 기준율 원화 금액은 여기는 1198 요거 했죠. 그렇죠? 1198이고요. 달러당 이만큼씩이 계속 수수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500달러만큼을 사는 거니까 곱하기 500 이게 최종 계산 결과인 거죠. 이게 1달러당의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정답은 이겁니다. 근데 괄호값 더하기 먼저 해봤더니 1200 여기 1203.94가 되겠죠. 곱하기 500까지 해주시면 물론 계산 뭐 우리 귀찮긴 하지만 이거 해주셔야 되는 과정 어쩔 수 없습니다 했더니 60만 여기 3번이 있어요. 60만 1970원 이렇게 답이 되네요. 단순 연산도 여러분 그 문제풀이 시간에 넣으셔야 돼요. 연산 귀찮으니까 지금은 안 하고 시험장 가서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시험장 가면 분명히 더
빨리빨리 안 되고 내 뜻대로 해결이 안 되실 거거든요. 평소에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18번 문제는 다른 요령보다는 조건을 잘 이해해서 식 만들고 그리고 각 용어의 의미를 무슨 뜻인지 한번 다시 체크해 두시는 것 이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계산에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가볼까요? 19번 문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멘토링 행사를 위해서 강당 1열로 나열된 7개의 좌석에 멘티 4명과 멘토 3명이 앉고자 합니다. 멘티끼리는 붙어 앉아도 되지만 멘토끼리는 붙어 앉을 수가 없다고 할 때 멘티와 멘토가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가라고 했네요. 자, 지금 멘티하고 멘토인데요. 멘티 4명을 편의상 스몰 ABCD로 볼게요. 멘토 3명은 편의상 라지 ABC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전체 좌석 7개가 있다고 해요. 멘티끼리는 붙어 앉아도 되는데 멘토는 붙을 수가 없죠. 이럴 때에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 그들을 먼저 나열하게 됩니다. 지금 A, B, C, D 이렇게 나열한다고 했을 때 라지 ABC는 붙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앉을 수 있는 위치는 이들 사이 여기서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스몰 ABCD 나열하는 거 4팩토리얼 1열로 나열하기 직순열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서 3자리의 위치에 A, B, C가 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5개 중에서 3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A, B, C 앉는 거나 또는 B, C, A 앉는 것이 어떤가요? 순서 바꿨을 때 다른 순서가 그 배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열, 조합이 아니라 순열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4명 나열하는 경우의 수 곱하기 그리고 멘토의 나열까지 그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4, 3, 1 곱해주시면 여기서는 24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5자리 중에 3자리 선택해서 가는 순열 5, 4, 3인 거죠. 그렇죠? 60까지. 정답은 1440까지 답은 3번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간혹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할 거예요. 뭐 A, B가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A, B, C, D가 앉아 있는데 라지 A, B, C가 여기서 A 그리고 뭐 B, C 앉으면 A, B, C가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5자리 중에 3자리만 뽑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된 그 경우를 다 구해둔 겁니다. 19번 문제. 그럼 그 경우의 수 문제는 특별한 요령이 사실은 없죠. 그렇죠? 모든 개념 다 이해해서 그대로 식을 잘 세우고 뭐 이게 팩토리얼인지 순열인지 조합인지 알아야만 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기에 대한 것이 더 필요한 것이 경우의 수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봤고요. 정답 3번이었고 자, 그다음 20번 문제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내용 봅니다. 한영이는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와 동전 1개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한영이가 동전 1개를 던져서 앞면 나오면 주머니에 공 2개를 넣고 뒷면 나오면 주머니에서 공 1개를 꺼내는 게임을 5번을 반복했을 때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 개수가 12개 이상이 될 확률 게임 5번 했을 때 전체 개수가 12개 넘어갈 이상이 될 확률은 얼마인가라고 했네요. 자, 지금 현재 5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12개가 넘어가려고 하면 이상까지 되려고 하면 7개 이상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동전을 던져서 이제 앞면 나오는 경우를 X로 봐볼게요. 그럼 뒷면 나오는 경우는요? 뒷면 나오는 경우는 총 5번 중에서 저기 있는 X를 뺀 나머지 횟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앞면이 X번 나온다. 뒷면에 5-X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앞면 나오는 경우는 2개씩 넣겠다고 했습니다. 2X가 들어가요. 이만큼. 그리고 뒷면 나오면 1개씩을 꺼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5-X만큼은 하나씩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곱하기 1 생략할게요. 이만큼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총 증가가 된 공개수는 7개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죠? 요식 가지고 이제 x하고 5-x 값을 먼저 구해두고 가야 되겠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면 3x 넘어가면요 12가 되겠고 x는 4 이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x는 4 이상이면 여기는 이제 들어가면 1 또는 0인 거죠. x는 4 아니면 5인 거고요. 5번까지 게임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요. 1 아니면 0인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앞면이 4번 나올 때 뒷면 1번. 앞면 5번에 뒷면 안 나올 때 이런 경우만 이 조건에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구한 거고 이제 그다음 가볼까요? 여러분 동전은 앞면이든 뒷면이든 어떤가요? 확률은 절반 반반 2분의 1씩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4의 1 여기부터 구해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앞면 4번이면 2분의 1 확률로 연속 4번 가는 겁니다. 그럼 뒷면 한 번도 역시 2분의 1이라서 사실상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5번 게임 중에서 이럴 수 있죠. 앞면 4번 다 나오고 뒷면 1번. 또는 처음에 뒷면 나오고 앞면 4번. 또는 한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이제 뒷면에 그 순서가 몇 번째인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X 위치가 몇 가지 있을까요? 5가지가 있겠죠. X가 그 뒷면 나오는 그 위치는 5가지가 있겠죠. 총 5번의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는 5가지가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모든 별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곱하기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앞면 5번에 뒷면 안 나오는 경우 요거 하나 구한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 그 확률의 5제곱.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죠. 사실 이만큼까지는 동일한 식이에요. 5개. 그렇죠? 근데 여기는 곱하기 몇 가지가 없겠죠. 그냥 5번 연속 앞면만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뒷면이 어디가에서 나온다. 이런 확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여기 32분의 5 될 거고요. 여기 32분의 1 되겠죠. 제가 2개 더한 걸로 정답 처리해야 되겠고요. 자, 32분의 6이고 약분까지 하면 16분의 3으로 정답 몇 번? 답은요. 답은 2번 정답 되네요. 2번. 자, 확률도 마찬가지. 경우의 수, 확률 이 두 가지 문제형은 모두 다 뭔가 특별한 뭐 요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 다 이해해서 또 식 잘 세우기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기본기랑 연습 많이 필요한 문제 유형이에요. 자, 20번 문제 같이 해결해 봤고요. 정답 2번이었고